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임자 일주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명리학에는 육식갑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주는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개의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넉사자에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하고, 이 네 개의 기둥이 각각 두 글자씩 8글자가 있어서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주와 팔자가 같은 말이고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주란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주에서 일주가 주인공인 겁니다. 태어난 해를 연주라고 하고, 태어난 달을 월주, 그리고 태어난 날을 일주, 태어난 시간을 시주, 이래서 사주이고 태어난 날이 일주이고, 나머지 3주는 내 배경이자 환경이고, 그리고 육친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를 알아야지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시청을 하시는데, 이 본인의 일주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만세력을 치시고 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이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은 자신의 일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일, 태어난 날이죠. 생일이 바로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죠. 일주가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일주를 아시고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좀 재미있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이 사주 원국을 물론 다 봐야 되겠지만 이 일주만 놓고서도 최소한도 업상대체를 해서 좀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배려심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명호불효운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운 좋은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안 좋지?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뭐 한탄하고 원망도 하고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사주가 좋은 사람보다는 비율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이 내 사주를 바로 알고 깨닫고 앞으로의 운을 알아가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은 우리의 삶은 좀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일기예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 비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임자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일주는 물상론적으로 보면은 큰 바다에 비가 내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 흐르는 게 운명이고 흘러가야지 좋겠지요. 정체되어 고여 있으면은 이 물은 썩기 마련인데, 이 임자일주는 흐르는 강물처럼 도도한 매력이 있는 일주입니다. 임자일주는 깊고 넓은 물을 뜻하고 바다라든지 큰 호수의 물상입니다. 이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겁이 없고 용감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머리를 써서 조리 있게 계획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이 물, 그러니까 수의 기운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다나 큰 호수가 물이 넓어서 끝이 안 보이듯이 남녀 모두 넓고 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서 이 돈을 쓰는 것에도 좀 씀씀이가 큰 편입니다. 또한 이 수의 기운은 한 곳에 모이는 성향이 있어서 댐에 물이 저장되듯이 저장되는 것을 의미해서 이 돈과 재물로 보기도 합니다. 임자일주는 글자 자체가 수가 많아서
이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을 많이 사거나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자일주는 이 강인한 성정으로 추진력이 좀 남다르고 어떤 분야에 임하든 간에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 포부라든지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불도저 같은 저력으로 밀고 나가다가 극을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이 질풍노도와 같이 휩쓸려 가지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추진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고집대로만 밀고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에 좀 경청도 하고 귀 기울여 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자일주는 3대 똥꼬집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왕지가 간여지동이고 양인까지 깔았으니까 우리가 옛말에 임자 만났네, 이게 바로 그 임자입니다. 무소불위 제왕사주입니다. 센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자일주는 안 건드리면 좀 점잖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띄엄띄엄 보고 잘못 건드리면은 각오를 단디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임자 만나서 쫑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잘못했다 하고 쏜살같이 바람같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임자일주는 이 자존심 또한 엄청 강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은 참을 수가 있지만 체면이 깎인다든지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성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비굴해지기보다는 장렬하게 전사한다는 거죠. 임자일주는 일반 이 평범한 직장에 종사하기는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 자존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누가 나의 영역을 좀 무시하거나 핀잔을 받게 되면은 가슴에 이 스크래치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그 속에 명예지향적이고 내 자존심을 살려야 하니까 나만의 독특한 공간, 이 독립적인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남이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운동 코치라든지 감독 또는 세무사, 변호사 등 이 완전히 전문직이라든지 선생님, 의사, 한의사 또는 이 CEO 등등이 적합한 직업입니다. 내 바운더리에서 내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이 임자일주에게는 딱 적합하고 천직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승승장구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나 윗사람의 역할로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제격이지만 이 밑에서 쫄딱으로 일하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윤화라고 해서 아래로 흐른다 해가지고 융통성은 있는데 내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굽힐 때는 굽히고 숙일 때는 좀 숙여야 하는데 그냥 날 잡아잡쇼 하고 이 또아리를 틀고 딱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한테 지시를 받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지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마련이죠. 임자일주는 그리고 또 손이 너무 큽니다. 퍼주는 걸 좋아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금전관리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돈을 모으는 성향이 강하고 실제로 돈을 잘 벌기도 하는데 이 돈 관리에 약해 가지고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재물에 좀 기복이 심한 편이고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한 방으로 또 큰 돈을 벌려는 약간의 불로소득이라든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도 은근히 내재하고 있죠. 그리고 임자일주는 남의 권유로 보증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이 돈 관리를 잘해야 하니까 투자 쪽보다는 저축으로 이 마음을 좀 돌려야 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본인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경쟁자라든지 상사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남한테 잘 보여지기를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해서
튈 수 있어서 좀 이런 점은 임자일지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도 많고 본인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인기응변도 뛰어나고 처세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를 좀 난처하게 하고 고생시켜서 알아두셔야 할 게 말년이 좀 외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 점 분명히 각인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자일주 여명 같은 경우에는 양인으로, 즉 배우자 궁에 칼을 차고 앉아있는 형국입니다. 해서 항상 마음의 여유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임자일주가 해월이라든지 자월에 태어나고 쥐나 돼지띠이면 남자인 토가 강한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남편이 유술되거나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임자일주는 얼굴색이라든지 피부색이 좀 검은 편일 수가 있고,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이라도 이 태생은 좀 음성이 굵고 가라앉아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정축 경신일주하고는 궁합이 좋고 무호일주와 병호일주와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 뭐 심장이라든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관이 좀 약한 편이고 구토나 설사 증세가 잦은 편이고, 그리고 이 경쟁심리가 과도하게 발달돼서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냉혈한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한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구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마음을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임자일주를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물속은 투명하게 비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임자일주는 얕은 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희면이 깊은 물입니다. 그래서 속이 시커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임자일주 속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임자일주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주가 바로 임자일주입니다. 수심이라든지 근심이 좀 가득해 보이나 사람은 낙천적이며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홍염살에 해당되어서 여성분들은 이 섹시미를 풍기는 여인분들이 많습니다. 은은한 미소가 아름다운 홍염일주 중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섹시미를 풍기고 있죠. 자수가 쥐의 형상이라 번신력 또한 좋습니다. 병화를 만나면 미모가 한층 고급스러워지고, 그리고 겉으로는 좀 애교가 없고 무뚝뚝한 사람들이고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내면으로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내면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복잡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모르게 고충도 많고 그리고 인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남들이 모르는 수심과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남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오히려 남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운명을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친적으로 보면은 부친과의 인연은 짧고, 이 부친이 경제적 능력이 약하고 떨어져 살거나 아플 수가 있고요. 때문에 모친과는 좀 유정하고 모친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형제와는 잘 지나가다가도 이 돈에 관련돼서는 좀 갈등이 발생되기 쉽죠. 피 튀기게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성향이 강해서. 해서 이 임자일주 부부관계는 또 이제 배우자와 떨어져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지 무탈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자일주는 보통 강한 게 아니죠.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하복부가 자주 쑤시고 심장도 좀 약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친 운동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겁재, 간여지덩이라서 부부간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본명은 이 여장부명으로 뛰어난 총명과 재치로 만인을 거스리고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뭐 가정주부로 아이만 전업주부로 이렇게 교육한다면은
이혼하기 쉽죠. 임자일주는 배우자와 떨어져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액땜할 수가 있고, 반드시 여명도 사회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임자일주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지혜가 출중하면서도 센스와 재치가 충만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평화로운 대화가 흐르고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점잖고 과묵한 듯해도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로 다소 좀 능글맞은 데가 있고, 은근히 장난기가 심한 편으로 시치미를 떼거나 능청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자일주의 장점 중 하나는,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고자 하는 그 인내심,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이 대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죠. 굉장하죠. 그리고 말에 무게가 있고 논리가 정연하고, 설사 이 임자일주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신용이 있게 보입니다. 임자일주는 이 간여지동이면서 자기 기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지입니다. 사람은 점잖고 물이 깊다. 겉보기에는 점잖아 보이는데 속을 알 수가 없고, 연구하고 똑똑하고 고집, 추진력이 너무 강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다분하고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합니다. 무토를 만나야 정착이 되고, 임자일주의 성향은 이렇고, 물상론적으로 보자면 임은 이 삼명통해에서 추로, 즉 가을이슬이라고 하고, 큰 강, 호수, 바다로도 비유를 하고, 청간동물로는 임수는 제비입니다. 제비처럼 맵신하게 미를 추구할 수도 있고, 바다와 같이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해서 이 타인의 지시를 받거나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독립적인 일을 해야 오래 지속할 수가 있고, 오너보다는 CEO 스타일입니다. 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독립적인 일을 하든지 그런 것에 발전이 있고 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수는 묵지라고 해서 벼루에 먹물을 뜻하기 때문에 학문을 뜻하고, 당사주에서는 자기성, 청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2지지 동물로는 다산의 상징인 쥐를 상징하고, 쥐는 또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야행성인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임자일주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비겁이 로광이라서 자존심, 독립심, 주체성, 경쟁심리, 승부욕 등이 엄청 강하죠. 본인뿐 아니라 뭐 형제라든지 자매들도 각기 제각기 독립체로서 자기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재는 내 경쟁 상대자인데 나보다 잘난 경우가 많아서 내가 그만큼 힘들어질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무토운이나 정화후에는 배우자가 내가 아는 지인과 이 바람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 임자일주 자체가 배우자와 백년 해로하기가 좀 불리한 사주입니다. 항상 이 경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타인의 의견이라든지 마음을 이해하는데 좀 주력하고, 내 고집이라든지 주장을 꺾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식상을 인종해보면, 식상은 목인데 간목은 욕에 놓여가지고 욕자 왕궁이고, 을목은 병, 역마에 놓이니까 병자 왕궁에 놓이게 됩니다. 식상이 욕에 놓이게 되면 일단 맛에 대해서는 까탈스럽고 미식가입니다. 맛의 감별을 잘하죠. 그리고 언변 능력도 탁월하지만 때로는 이 잘난치 않은 말 때문에 주위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상대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해가지고 가슴 깊이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생기고 인물이 좋은 편이죠. 자식도 자기 기운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재성을 인종해 보면은 병화와 정화인데 둘 다 12운선상 절태자의 왕궁입니다. 부친의 복이 약하고 남명은 처복도 약한 편입니다. 절태에 놓이니까 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관성을 인종해 보면 화토동법으로 역시 절태자의 왕궁입니다. 여명은
남편 복이 없고 무정하고, 남명 같은 경우에는 자식 복이 없고 무정합니다. 절퇴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주상으로만 그렇고 사주 원국 전체를 봐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센 직업, 군경검 쪽에 업을 놓게 되면은 업상대체가 되어서 괜찮습니다. 남명 같은 경우에는 자식은 원처학문, 조년이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면은 괜찮을 수가 있고, 공부라든지 학문을 위해서 자식이 유학을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성을 인정해 보면 경금은 사에 놓이고 신금은 생에 놓이게 됩니다. 양생, 음사, 음생, 양사라 해서 경금 인성은 사종 왕궁에 놓이니 사는 생각이고 공부이죠. 인연이 박할 수가 있고, 신금을 인정해 보면 생종 왕궁에 놓이니까 이 모친의 기운이 대단하고 모친덕이 있는 사주이죠.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신금으로 대입을 하면 되고, 경금이 있으면 경금으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이 양간인 경금을 보편적으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오행이라든지 십성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수일주는 수기가 너무 많지 않으면은 건강명이고 장수명입니다. 임수일주는 이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임자일주는 본인이 손해본 것을 알면서도 그 자존심, 고집을 꺾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이 고집이라든지 자존심을 꺾는 게 바로 길명으로 가는 길이고 업상대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서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해도 되고 잘해도 안 해도 됩니다. 보석에 흙이 묻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 전부 다 한 분 한 분 다 빛나는 보석이고, 저 하늘에 별같이 영롱한 스타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살다가 좀 힘들고 본인이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마시고, 나는 스타이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고 이 땅에서는 보석과 같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빛을 발할 수 있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업상대체하면서, 그러면 좋은 날이 오고 그 빛이 발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상하시면서 수양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취적인 마음으로 나간다면은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